네, 안녕하세요. 항행장애물의 제거 비용과 구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네 가지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회사 공법상 항행장애물 규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항행장애물 제거 의무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집행을 하게 되는지, 관련된 제거 비용, 특히 이런 제거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 제거 의무를 이행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거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다른 제3자가 제거를 수행하고 관련된 제거 비용이 발생되었을 때 관련된 유사한 판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보고요.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공법상 항행 장애물 규제입니다. 크게 회사 공법, 회사에 관련된 공법이겠죠. 회사 안전법, 선박 입출항법, 공유수명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각각 항행장애물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사 안전법은 항행장애물이라고 해서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침몰 자초된 선박 또는 이로부터 유실된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선박 항해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항행장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본 법은 내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의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선박 입출항법에서는 장애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역항해 수산구역 등이나 무역항해 수산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공간적 개념은 이제 무역항으로 좁혀지게 되겠죠. 회사 안전법에 비추어 봤을 때는 유사하게 장애물, 장애가 되는 물건 것은 유사하긴 하지만 약간 그 공간적인 측면에서 다른 적용 범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유수면관리법이 있는데요.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방치선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등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전복, 침몰, 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을 방치 선박 등이라고 규제하고 있고요. 이는 바다, 바닷가, 국유인 하천, 호소, 국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수류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제 체계입니다. 네 번째, 해양환경관리법이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침몰 선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 다른 개념들은 이제 그 선박 외에도 그 떨어진 방치된 폐자재, 물건, 기타 유실된 물건 다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해양환경관리법은 좀 좁혀서 보고 있죠. 이거는 내수,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회사 공법에서 항행 장애물과 그런 유사한 인적 개념에 대해서 이제 규율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이걸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의 견해, 실무가들이나 교수님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렇게 물론 각각의 행정 목적에 따라서 이런 법들이 규정되고 또 되어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실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각각 개별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규제 체계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을 발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회사 안전법이랑 공유수명관리법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두 가지 법을 기준으로 각각 제목과 의무자와 제거 명령권자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회사 안전법에서는 방금 살펴봤던 항행 장애물 제거 책임자로서 항행 장애물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선박 소유자, 선박 운항자에게 그러한 제거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제거 명령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규제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은요, 방치 선박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해서 회사 안전법과 비교해 보면 그 이제 전복 침몰된 선박이라든지 폐자재 그 물건의 소유자 거죠. 그러니까 회사 안전법은 선박과 관련돼서 선박을 이제 운항하는 사람, 선박을 소유하는 사람, 선박의 선장, 원인된 어떤 그 행위자에 대한 개념을 좀 두고 있다고 하면 공유수면관리법은 실제 그 물건, 어떤 항행 장애물이라는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런 제거 의무를 실제 수행하라고 명령하는 제거 명령권자로
공유수면관리청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공유수면관리청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포함됩니다. 기타 선박입출항법이랑 해양환경관리법에서도 유사하게 이런 내용들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잠시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내용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거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제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더 문제 되겠잖아요. 제거 의무자가 제거 의무를 이행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마찬가지로 회사안전법이랑 공유수면관리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회사안전법은 항해장애물 제거 책임자가 아까 이제 그 명령은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해양수산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항해장애물이 위험성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항해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도 공유수면관리청은 방치선박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치선박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방치선박 등을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이러한 그 강제를 해서 직접 이제 행정청이 강제를 해서 이제 그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행정대집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문제될 수 있는데요.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특별히 대집행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고요. 회사안전법을 보면 회사안전법 제101조 제1항을 보시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저희가 이제 28조 2항에 따른 항해작물 표시 제거 명령을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긴급한 필요가 있으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냐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28조 2항에 따른 그 명령을 하기 위해서 대집행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일정한 그 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점이 있어서 이게 이제 28조 3항에서 직접 제거하는 거랑 이제 문헌상으로는 다르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나름 이제 행정 대집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연결되는 것으로 오해 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박입출항법 같은 경우에서도 관리청은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40조 2항에 규정되고 있는 거니까 40조 3항에서 관련된 그 필요한 조치를 제거하는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겠죠. 40조 2항, 40조 3항은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규율 형태를 보면 회사안전법이나 선박입출항법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행정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직접 강제 규정을 두면서도 이것이 행정 대집행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의문을 표할 수 있는 그런 조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달리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행정 대집행법을 이제 직접 얘기하고 있지 않죠. 이건 해양환경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거 비용의 부담에 관련해서 회사안전법은 28조 3항에 따른 항해장애물의 표시 제거에 쓰인 비용은 항해장애물 제거 책임자가 부담한다 라고 규율하고 있고요. 공유수면관리법은 방치선박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결국에는 이제 제거 의무자가 결국 제거 비용도 부담하게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하는 이제 그 조문의 형태를 보면 28조 3항 그리고 공유수면관리청이 3항 6항이니까 이제 그 3항이겠죠. 여기서 3항 제 6조 3항에 따른 비용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부담할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징수 관련된 것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안전법은 항해장애물 제거 책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선박을 처분해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공유수면관리법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방치선박 등을 처분해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개괄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항해장애물 제거 의무와 대집행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회사안전법이나 선박입출항법에서는 뭔가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적어놓고 있긴 하지만 이제 공유수명관리법에서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행정대집행법을 일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제2조, 제6조 조문은 많지 않지만 저희는 뭐 제2조, 제6조를 중심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대집행에 가능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타인이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거, 이제 대체적 자기 유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게 하여금 하는 경우에 이제 이게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보면 제거 의무의 성성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그 항행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는 행정청도 가능하고 제3자도 가능한 경우니까 당연히 이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라고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 관련된 비용 징수에 관련돼서는 이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집행과 비용 징수, 제3자로 하여금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거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관련된 아까 3조에 관련된 절차들이 있는데 일부 절차가 이제 면제될 수 있는 것처럼 규제되어 있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3조, 5조, 6조 보시면 비용에 대한 견적액을 통지해야 되고 실제 요한 비용액을 납부를 명하고 그 비용을 국세징수법에 의해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봤는데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안전법에서 각각 이런 그 제거 의무를 직접 강제해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유보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이제 특히 이게 직접도 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부탁해서, 장관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3자에게 부탁을 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그 스스로 제거 의무자가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 의무자의 어떤 그 의무를 대체해서 다른 사람이 집행하는 경우에 이게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된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 이 비용 부담에 관련돼서는 이 대집행법 관련된 제2조, 제3조 2항, 제5조 이런 비용, 제6조 이런 게 적용될 거잖아요. 이게 행정관계에 따라서 행정법이 적용되는 영역일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거와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권한이 이런 회사안전법이나 공인수명관리법에 따라서 행정청에게 인정되고 그에 준해서 제3자에게 그것을 시키겠다고 한 경우라고 하면, 그 비용을 이런 행정대집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사법의 원리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관련된 판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집행의 가능성과 민사소송입니다. 관련된 사실관계는 이제 관련된 그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농민이 이제 아마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를 했고, 한국도로공사가 이제 공사의 중지를 요청했지만 완료했다고 합니다. 도로관리청은 이걸 시정을 명한 행정처분을 했죠. 아마 철거 처분을 같은데요. 상대로 이제 민사법원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취거하며 해당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제 제기한 거죠. 이게 가처분 받고 본안소송이라고 하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1심에서는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행정처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이게 저희가 진짜 궁금했던 점인데, 이 부분은 쟁점화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A가 설치한 수십 동의 비닐하우스 중 도로구역 결정이 고시된 관련된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이 그 범위인지 그 관련해서만 다투졌는데, 항소심에서는 이제 그 농민 얘기죠. 아니 그 한국도로공사는 대집행에 관련돼서 그런 행정대집행법 관련된 행정법이 적용돼야 될 행정소송으로 가던가 행정 절차에 따라서 다투는 이런 걸로 다투어야 되는 거지, 이게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분항점 항변했지만, 이 항소심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실현을 위해서 이 사건 민사소송이 부적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치하면서 민사소송 자체가 또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은 또 구분 안 알아서 공작물의 철거, 수거 등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는 공작물의 철거, 수거 등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부적합하고, 그러나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는 민사소송 외에 따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 방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결국은 공정무 철거나 수거는 대신해줄 수 있는 경우니까 이건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우회해서 민사소송이 가능한 부분은 행정대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거죠. 이 판례 취지만 본다고 하면 항행장애물에 대한 제거 의무는 그건 어쨌든 회사 공법상으로 부담하는 공의무인 것이고 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물론 그 회사 공법 자체 내에서도 직접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 자체 그 수거 의무 자체 저희가 이제 제거 의무 자체는 대체 집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 절차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그러니까 민사소송 자체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집행 비용 청구와 관련된 민사소송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2011년도 선고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가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의해 증정할 수 있다고 보면 상당하고 그게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의 소송 그게 아니라 간이하고 경제적 특별 구제 절차를 마련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이제 상환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집행이 가능한 어떤 그 시나리오로 된다고 하면 비용 청구도 그 발행된 비용도 일반 민사소송으로 가기에는 부적절한 거죠. 이와 유사하게 공법상 관련된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은 공법상 관계인 것이니까 공법상 청구와 민사상 청구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2014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국유재산의 무담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정 처분이고 부과 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에 걸린 반면에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이다. 반대 의견 먼저 보시면 당연히 이 변상금 부과 관련된 징수가 이제 법령에서 간이하고 경제적 절차 권리 구제 절차이기 때문에 이걸 민사소송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논리가 이제 방금 전에 봤던 논리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이 행정 대집행 비용 관련돼서 2011년도 대법원 판결을 거의 유사하게 사건이었는데 여기 이제 다수 의견이 다른 거예요. 변상금의 부과 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성질을 관리한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 징수권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게 행정 대집행과 관련된 건 아니긴 하지만 공법상 관계라고 해서 반드시 민사상 선고가 또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수 있겠다. 그 가능성이 이제 잠깐 열린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오늘 보는 항행 장애물 제거 비용 관련된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 회사 공법에 따라서 항행 장애물과 관련된 다양하게 이제 규제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게 꼭 행정 대집행으로만 봐야 되는 거냐 속성이 뭐 그렇게 대집행과 관련돼서 꼭 결부를 시켜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병존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행정 대집행이 되는 거면 대집행으로 가는 건데 개별 저희가 행사 공법에 정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제거 관련된 절차가 있으니까 혹시 병존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하급심 판결이긴 한데 2018년 10월 1일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청구는 이제 원고에게 4억 5천 600만 원이죠. 600만 원 정도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파산냈군요. 파산 관제인인데 이제 파산 과제인이라고 적혀놨네. 제가 오타가 있는데 아무튼 청구 원인은 B가 이 사건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증수할 수 있고 원고는 민법 제481조를 유추정해서 이러한 대집행 관련 비용 증수권을 대유하여서 취득했기 때문에 이런 뭐 재단채권, 뭐 저희 채무자 해상법 관련된 재단채권으로 봤는데 저희가 도산 관련된 내용을 할 건 아니고요. 아무튼 행정 대집행에 따른 비용이 변제자 대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판단은 새만금지방환경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안 했다. 그렇지 않고 보험사업자의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하지 않은 이상 비용 증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 구상채권은 파산채권에 불과하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복에서 이제 올라갔거든요. 항소심으로. 원고가 배제자 대위 법률에 따라서 원고에게 이전되는 권리 범위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대한 비용 징수권 이런 게 포함된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되었냐면 관련 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조업을 중단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방치 폐기물에 관련해서 행정청이 당해 처리업자에게 방치 폐기물 처리 명령을 하였음에도 그 처리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청으로서는 방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도 있고, 혹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별도의 절차도 할 수 있다. 특히 이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든지 이행보증보험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는 절차로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랑 개별법,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는 서로 구분된 절차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으로서는 재량에 따라 각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희망제한점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이 경우에는 나아간 바가 없는 이상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비가 방치 폐기물 처리 실제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비용 증수권에 없기 때문에 변제자 대위로서 공목상의 지위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긴 봤는데, 여기 중요해야 될 건 이 2심 판결에서 각주인 것 같아요. 폐기물 관리법의 방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대집행관은 별도의 처리 절차를 특별히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이 장시간 방치될 경우에 독성 물질이 확산되거나 부패 변질되는 등으로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방치 폐기물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기 때문에 별도의 계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계고에 대한 불복 등이 별개로 가능한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대집행 절차에 의하여 방치 폐기물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익적 요청이 충족되지 않을 우려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 대집행이 아니라고 별도의 법에 따른 절차라고 보는 게 된다고 하면, 장점이 있다고 하면 장점은 그거겠죠. 왜냐하면 대집행 논리로 가게 되면 이 3-1 판례랑 3-2 판례에 따라서 대집행으로 보게 되면 대집행법이 적용되는 거니까 민사소송 안 되고, 그거에 따른 비용 징수도 대집행법에 따라서만 가게 되는 거. 그게 아니라 개별법 절차가 병존한다고 보면 꼭 이 스트릭트한 대집행이 적용되는 거와 다른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공법상 청구에서도 일부 있어서는 이제 대법원 판례에 조금 변화가 민사상 청구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도 있긴 하기 때문에 병종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치면 회사 안전법에 따른 항행 장애물 제거 의무에 대해서 그거를 직접 강제하거나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이행시키려고 할 때, 집행하려고 할 때 그 절차가 행정 대집행법이 적용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독립한 절차라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스트릭트한 대집행법에 따른 그런 그 민사상 청구의 가능성이 부인되는 논리를 좀 우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는 제거 비용의 민사상 청구에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이제 2018년도 12월 5일 날 4년 전에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인데요. 이 사건은 좀 특이한 게 공유수명관리법에 따라서 그 비용을 지급하라라고 정했습니다. 민사상 청구잖아요. 민사 청구로 진행된 내용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 회사안전법에 따라서 이제 항행 장애물 제거 명령을 했고, 관련돼서 이제 이 제거한 다음에 비용은 또 공유수명관리법에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이제 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기의 내용은 이제 다른 이제 중거법 문제도 나오고 국제사법이든 뭐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을 외국적 요소 때문에 좀 다른 데로 빠져서 그렇지, 내용 자체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제 그게 민사소송이 안 된다고라고 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공유수명관리법에 따라서 원목의 제거를 위해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공했을 때 이게 그 피고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민사소송 자체가 아니라고 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대 판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신고를 따라서 올라갔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이제 그게 더 발전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해급심 판례였으면 아쉽긴 한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공유수명관리법에 따라서 비용 그거를 청구했는데 받았다. 관련된 점에 있어서는 특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전통적으로 이런 그 회사공법상의 이런 그 항행 장애물 제거 의무 자체가 그걸 이제 집행하는 방법 자체가 행정대집행법만 적용된다라고 보는 그런 방향이고, 그게 이제 회사공법이라는 공법적 취지에 따라서 이건 무조건 공법적인 수단으로만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본다고 하면 사실 민사소송 청구가 쉽지 않을 텐데, 관련된 지금 최근의 판결의 내용이라든지 특히 이제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 반드시 불가능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관련된 내용들 종합해서 이제 정리해 보면, 결국 회사공법상의 항행 장애물에 대한 규제는 개별법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병존하고 있지만, 주로는 이제 결국에는 그 물건, 뭐 선박에만 한정될 것인지 아니면 선박을 넘어와서 이제 뭐 관련된 물건까지 포함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게 각각 어느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명령권 환자는 누군지는 법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다르게 규정되고 있는데, 개별법은 그런 항행 장애물의 제거 의무의 지적 강제에 대해서 비용 징수 특례를 두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비용 징수가 일반적인 비용 징수가 아니라 뭐 우리가 모르는 경우라든지 좀 옵션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행정대지법에 따른 비용 징수랑은 좀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징수에 관련된 공법상 지위가 있는데, 이 지위가 변제자의 대의로 해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대체 집행 가능한 거로 봐서 행정대집법이 적용되는 거고, 대집행법이 기본적으로 깔리면서 이게 공법상의 관계라고 본다고 하면 민사상 비용 청구가 되게 부적합하다고 볼 여지가 클 거 아닙니까.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될 염려가 굉장히 높을 텐데, 그게 아니라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이거는 그 법에서 별개의 절차다. 그리고 물론 이게 회사공법에 따른 절차긴 하니까 공법상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 취지 자체가 민사상 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라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봤던 판례들의 취지들의 경향을 좀 이해한다고 하면 그 비용에 관한 민사상 구상금 청구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제거 비용을 부담하는 제거 의무자가 비용에 관한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공제 등을 통해서 받는다고 하면 뭐 당연히 이제 보험자 대위라든지 보험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관계는 민사상 청구 가능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에 따르면 회사안전법이나 공유수명관리법의 취지가 다른 거죠. 회사안전법에서의 그 제거 의무자랑 공유수명관리법에서의 제거 의무자가 좀 다르거든요. 공유수명관리법은 방치 물건의 방치 선박 등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회사안전법은 선장, 선박 소유자, 선박 운항자거든요.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회사안전법은 이제 피고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용이하긴 하지만 자력이 부족할 수가 있고 실제 이제 집행까지 가는 단계에 있어서는, 공유수명관리법에 따른 경우에는 특정하기 곤란하고 사회적 요소가 고려돼서 소송이 장기화되고 복잡화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회사공법을 적용할지, 피고는 누구로 특정할지, 항행 장애물의 제거가 대집행 일환인지 아니면 독립된 수단인지, 개별법이 제거 비용에 관한 구상금 청구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사 청구의 가능성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